폐해석은 사형객이 갑자기 물러가자 크게 의아함을 느꼈다. 그는 사형객과 석방주의 교분이 두터운데 어찌해서 미 향주에게 살수를 펼쳤는지 알 수가 없었다. 여러 가지 면에 이상한 점이 있었으나 이해할 수가 없었다. 혹시 사형객이 자기네의 계책을 알아낸 것이 아닐까? 사형객이 석방주와 무슨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 순식간에 그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말았다. 오랫동안 생각에 잠겨 요모조모 궁리를 해보았으나 여전히 짐작되는 일이 없었다. 그는 몸을 돌려 미 향주를 부축하고 두 손을 그의 등 뒤에 있는 혼문과 백호 두 혈에 갖다 대고 내력을 주입시켜 주었다. 잠시 후 미 향주는 눈을 뜨고 나직이 말했다. 폐 선생께서 목숨을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폐해석은 인자하게 웃으며 말했다. 미 형제는 안심하고 잠시 쉬도록 하시구려. 아직 몸을 움직이는 것은 무리이니 절대 스스로 옹기할 생각은 하지 마시오. 조금 전 사형객의 문승무이라는 일초는 미 향주의 목숨을 빼앗는 동시에 폐해석에게 공격을 가하려는 살수였던 것이다. 폐해석이 만약에 손을 뻗쳐 미 향주의 몸을 막았더라면 미 향주는 전후에서 격사된 두 줄기의 내력에 즉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것이다. 그래서 백전노장인 폐해석은 왼쪽 무릎으로 그의 아랫배를 슬쩍 걷어차 올려 등 뒤로 날아가 떨어지게 했고 일장을 격출하여 사형객의 내력을 거의 해소시켜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다행히 그때 사형객은 내력이 일성도 남지 않은 상태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폐해석의 일초가 지극히 묘하다 하더라도 미 향주는 목숨을 건지기 어려웠을 것이었다. 폐해석은 이때 미 향주를 가만히 땅 위에 내려놓고 두 손을 들어 그의 가슴팍과 아랫배를 안마해 주었다. 이때 갑자기 기쁨에 넘쳐 부르짖는 소리가 들렸다. 방주가 여기에 계시다. 방주가 여기에 계시다. 폐해석은 그 말에 크게 기뻤다. 미 형제, 당신은 이제 위험에서 벗어났소. 잠시만 기다려 주시오. 나는 방주에게 가보아야겠소. 그는 재빨리 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달려갔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만약에 방주를 찾지 못했다면 본 방은 이대로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을 것이며 눈앞에 다가온 커다란 화를 그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가 일마장쯤 달려갔을 때였다. 정면에 커다란 바위 위에 한 사람이 앉아있는 옆모습이 보였다. 바로 장락방의 방주인 석파천이 아닌가. 운향주 등 7사람이 그의 앞에 공손히 서 있었다. 폐해석은 나는 듯이 그의 앞으로 달려갔다. 이때 햇살이 바로 머리 위로 떨어지고 있어 바위에 앉아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이 뚜렷하게 보였다. 짙은 눈썹에 커다란 눈망울, 그리고 길고 네모진 얼굴, 바로 석파천이 아니고 누구겠는가? 폐해석은 기쁨을 금치 못하고 크게 부르짖었다. 방주님,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그러나 의외로 석방주의 얼굴에는 고통스럽기 이를 데 없는 표정이 떠올라 있었다. 왼쪽 뺨에는 푸른 기운이 은연중에 감돌고 있었고 오른쪽 얼굴은 술 취한 사람처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폐해석은 내공이 지극히 높았고 또 병을 알아온 터여서 의술에 뛰어난 조예를 지니고 있었다. 그는 그와 같은 상황을 보고 뭐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보고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심오한 내공을 연마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이상하지 않는가? 이는 반드시 사형객이 전수한 것일 게다. 아차, 큰일이다. 우리들이 마천의 위로 달려온 것을 보자. 방주님께서 한참 무공을 연마하시다가 깜짝 놀라서 부작용이 생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큰일이다. 순식간에 그는 모든 의문을 풀게 되었다. 방주는 반년 동안 실종되었으며 곳곳에 수소문에도 찾지 못했는데 알고 보니 바로 이곳에서 심오한 무공을 연마하고 있었던 거라고 생각했다.
무공이 고강하면 고강할수록 장락방에 대해서는 유리한 일이라 정말 잘 되었다고 생각했다. 사형객이 자기네들에게 방주와의 대면을 거절한 것은 바로 자기네들의 방주가 기묘한 고비에 이르러 있기 때문이었으리라고 판단했다. 내공을 연마하는 사람은 외부 사람의 방해를 받게 된다면 심기가 혼란해지고 이로 인해서 주화인마가 되는 수도 허다했다. 그렇기 때문에 폐해석은 사형객이 호의로 자기네들에게 거절한 것인데 자기네들은 그의 행동에 반감을 사게 되었으니 정말 미안한 노릇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편으로 그는 사형객이 어째서 그와 같은 사실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느꼈다. 하지만 사형객은 본래 오만한 사람이었고 자기네들이 갑자기 마천의 위로 올라오자 그는 불쾌하게 생각하고 사람까지 죽이려 들었을 것이라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했다. 이와 같은 생각과 더불어 그는 석파천의 얼굴에 떠오르는 푸르고 붉은 빛은 반드시 음양의 두 기운이 서로 공격을 하기 때문일 것이며 잘못하다가는 목숨이 위태로워진다고 판단을 했다. 즉시 그는 여러 사람들에게 물러서라고 손짓을 했다. 석방주와 수십 장 정도 간격을 두게 되었을 때 그는 나직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자기 동료들에게 설명했다. 무사람들은 그제서야 확연히 깨닫고 놀람과 기쁨에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구동성으로 물었다. 방주께서는 주화인마가 되시지 않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책을 했다. 우리들이 경솔하게 뛰어올라와 방주님의 내공 연마를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정말 큰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폐해석은 말했다. 미 향주는 사 선생에게 상처를 입게 되었소. 누구든지 빨리 먼저 가서 미 향주를 돌보도록 하시오. 나는 방주님을 곁에서 지켜드리며 혹시 위험한 상태가 되었을 때는 도움이 되어드려야겠소. 그는 다시 설명을 덧붙였다. 다른 분들은 이곳에서 방주님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합시다. 한 가지 명심할 것은 절대 떠드는 소리를 내서는 안 돼요. 만약에 적이 마천에 올라오면 기척도 없이 몰아내야 하며 결코 방주님에게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오. 그들은 무학의 대가들이라 내공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외적의 침입을 받게 된다면 심신이 흩어지고 심하면 목숨마저 위태로워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잇따라 공손히 대답을 하면서 마천의 사방의 요소요소를 지키게 되었다. 폐해석은 그와 같은 명령을 내린 후 석방주의 앞으로 다가갔다. 이때 석방주의 얼굴 근육이 굳어지면서 전신을 부들부들 떨었다. 그런가 하면 입을 크게 벌리고 고함을 치려고 하는 것 같았으나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틀림없이 내공이 운행되다가 잘못된 것이 분명했다. 목숨이 이미 경각에 달리게 된 것이었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서 앞으로 나아가 구원을 하려고 했으나 그가 어떤 내공을 연마했는지 알 수가 없었다. 이 순간에 음양감리를 잘못 판단하고 손을 쓰게 된다면 주화인마된 사람의 죽음을 가속화시키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이때 석방주는 전신의 옷자락을 갈기갈기 찢었으며 살갗에는 곳곳에 핏줄이 생겨났다. 그의 머리 위는 하얀 안개와 같은 기체로 뒤덮여 있었으며 그 기체는 응결된 듯 흩어지지 않았다. 폐해석은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무공은 평범하고 내력이 강하지 않았는데 그의 머리 위에 하얀 기운이 서려 있는 것을 보면 이제 지극히 높은 경지에 도달한 것이 분명하다. 반년 동안에 이와 같은 신속한 진전을 보이다니 정말 놀랍구나. 벼랑간 그는 무엇이 타는 듯한 냄새를 맡게 되었다. 석방주의 오른쪽 어깨 죽지의 옷자락에서 하얀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무공을 연마하다가 주화인마된 현상이었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 손을 뻗쳐서 그의 오른손 팔굽의 청냉연을 살짝 쥐며 잠시 동안 진기의 운행을 쉬도록 하려고 했다. 그런데 그의 손가락이 석파천의 팔굽에 닿게 되었을 때 얼음과 같이 차가운 한기를 느끼고 그는 전신을 흠칫하고 말았다. 그는 감히 힘을 써서 항거할 수 없어서 손을 움츠렸다.
이것이 도대체 어떤 기이한 내공일까? 반쪽 몸은 차갑기 이를 데 없고 반쪽 몸은 용광로처럼 뜨겁기 이를 데 없다니. 그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갑자기 석파천은 몸이 빳빳하게 굳어지더니 바위 위에서 그대로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그리고 몇 번 경련을 일으키더니 꼼짝도 하지 않았다. 폐해석은 깜짝 놀라 황급히 부르짖었다. 방주, 방주. 그는 급히 그의 코앞에다 손을 가져갔다. 다행히 숨은 아직도 가늘게 쉬고 있었으나 매우 미약했다. 곧 숨이 끊어질 것만 같았다. 그는 즉시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쳐 사람들을 부르는 한편 석방주를 부축하여 바위에 기대게 하고 너무 다급한 나머지 가부좌를 틀고 방주 옆에 앉아서 왼손을 그의 심장 부위에 갖다 대고 오른손을 그의 등에 갖다 대고 운기행공을 하여 그의 심맥을 보호했다. 얼마 후 7사람이 차례로 급히 달려왔다. 방주의 얼굴이 갑자기 술에 취한 듯 붉어졌다가 갑자기 시퍼렇게 얼어붙는 듯 하더니 온몸을 와들와들 떨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그만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그들은 두 눈에 의혹의 빛을 가득 띄우고 폐해석을 바라보았다. 폐해석의 이마에는 비 오듯 땀방울이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으며 전신을 부들부들 떨고 있는 것이 이미 전력을 다하고 있는 것 같았다. 한참 후에야 폐해석은 천천히 두 손을 떼어내고 몸을 일으켰다. 방주께서는 어떤 상승내공을 연마하시다가 주화인마된 것 같기도 한데 본자로서도 일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려. 다행히 석방주로 하여금 난관을 뚫고 나가도록 도왔지만 차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드니 두고 봅시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이번 일은 그야말로 심상치 않으니 여러 형제들이 함께 연구해서 방책을 강구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서로의 얼굴만 볼 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같이 생각했다. 폐 의원마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우리들이 무슨 방법을 강구할 수 있겠는가? 순식간에 그들은 어리벙벙해서는 폐해석만 쳐다보았다. 미 향주는 한 사람의 부축을 받아 잣나무에 몸을 의지하고 앉아 있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아무 말이 없자 나직이 입을 열었다. 폐 선생의 고견은 어떠하신지요? 폐 선생의 생각이 우리들보다 고명한 것이 아니겠소? 폐해석은 석방주를 한번 바라보고 나서 말했다. 관동의 4대 문파는 중양절 날에 본방에 총타로 찾아오겠다는 전가를 보내왔으니 시기적으로 촉박한 상태 이외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설명했다. 이 일은 본방이 망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고비가 되리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것이오. 관동 4대 문파의 내력은 우리들이 사차치 파악하고 있어. 그들의 연편, 철극, 한자루의 귀두도 수십 자루의 비도로서는 장락방과 맞설 수 없는 것이요. 사도 방주의 일은 우리 집안의 일인데 무엇 때문에 참견하는 것인지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요. 그는 신중한 태도로 기침을 한 후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이 강호에 널리 알려지게 된다면 매우 좋지 못한 일이 일어날 것이외다. 에헴. 진정으로 큰일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협객도의 상선 벌악령은 방주가 친히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외다. 그렇지 않을 때 모든 사람들이 애군을 면할 수 없게 될 것이외다. 운향주는 입을 열었다. 폐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장락방이 평소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모두들 속으로 짐작들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은 하나같이 시원시원한 행동을 좋아하며 위선자의 행동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다시 말했다. 상대방에서 우리들에게 선한 일을 했다고 상을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상을 받을 만한 착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한 데 대해 벌을 주겠다고 한다면 이거야말로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일이지요. 너무나 많은 악행을 저지른 것도 사실이니까요. 이어 그는 한숨을 내쉬며 다시 말했다. 이번 일은 방주가 친히 이끌어 나가지 않는다면 정말 형세는 아무래도 그는 끝내 말을 다하지 못하고 우물쭈물 한숨으로 끝맺음하고 말았다.
폐석은 입을 열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은 조금도 지체할 수 없소이다. 나의 의견으로 말하자면 우리들은 급히 방주님을 총타로 모셔야 한다고 생각하오. 방주께서 지금 앓고 계신 이 병은 결코 가볍지 않은 것이외다. 만약에 하늘이 도와서 열흘이나 보름 만에 원상을 회복한다면 그야말로 더 바랄 게 없는 일이지요. 그렇지 않을지라도 방주께서 총타에 앉아 지휘를 한다면 설사 몸이 회복되지 않았더라도 여러 사람들이 외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을 때 마음이 어느 정도 안정될 것이 아니겠소? 그는 잠시 여유를 두었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시오? 여러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폐 선생의 말씀이 옳습니다. 폐해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들것을 만들어 방주와 미향주 두 분을 총타로 호송하도록 합시다.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고 등나무 줄기로 밧줄을 만들어 두 개의 들것을 엮었다. 그들은 방주와 미향주 두 사람을 들것에 눕히고 꼭꼭 묶어서 절벽을 내려갈 때 미끄러지지 않도록 했다. 그 후 8사람이 차례로 들것을 떠맨 채 마천에서 내려왔다.